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당시에 청와대에 파견됐던 공무원이 인턴을 성희롱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그럼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지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윤장춘 대변인 성추행 파문도 뉴욕이었는데 이번에도 뉴욕 순방에서 사고가 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청와대에 파견된 부처 공무원이 뉴욕 순방에서 현지에서 채용된 인턴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겁니다. 해당 인턴은 사건 직후 정부 관계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청와대는 해당 공무원을 바로 귀국하게 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당시에 청와대 파견직이었기 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1차 조사를 했고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청와대 파견직위를 해제하고 원래 있던 부처로 복귀시켰습니다. 이때 중징계를 해달라는 요청도 함께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3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는 언제 된 겁니까? 네, 사건 발생 직후는 아니지만 차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외부에는 곧바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관련 내용이 알려지면서 2차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논란을 의식해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후 조치가 미흡했거나 가해자를 보호한 행위는 일체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현재 정직 기간이 끝나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총선 대비 여론조사를 하면서 8억이 넘는 돈을 쓴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여론조사 실무를 담당한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절 청와대의 이른바 진박감별 여론조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예빈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청와대의 여론조사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박감별 여론조사, 이게 무슨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첫 해인 지난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한 여론조사 업체에 격전 지역 후보들의 지지율을 분석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의뢰합니다. 여론조사 실무를 담당한 인물은 당시 정무수석실 소속 여론 담당 이모 행정관이었는데요. 이 전 행정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정무수석실이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비용을 거액을 집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를 나온 뒤 여의도에서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해왔는데 바로 이 여론조사 업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절 청와대가 이른바 진박감별 여론조사를 의뢰한 업체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행정관의 진술을 토대로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가 2008년과 2012년 총선용 여론조사에 8억 원이 넘는 돈을 집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재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다서루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자금 출처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국정원 특활비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장을 파면하라, 이런 국민청원이 있다고요? 네, 서울고법 정영식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쇄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1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판사의 이름이 거론된 청원도 400건이 넘는데요. 국민을 바보로 하는 판결이다, 이런 글과 함께 파면을 요구하는 등 부정적인 청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판사의 파면을 청와대에 청원하는 것 자체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암매장된 고준희 양 사건과 관련해 첫 재판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희태 기자. 네, 보도본부입니다. 네, 첫 재판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네, 오전 10시 반부터 전주지법에서 진행된 고준희 양 사건 첫 재판은 20여 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피고인 3명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준희 양 친아버지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내연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앞으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들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준희 양을 방치해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도 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부분입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종 신고를 내고 또 살아있는 것처럼 막 하더니 이제 두 사람, 그러니까 친부와 내연녀,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범죄 행위를 미루고 있다면서요? 네,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좀 엇갈린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준희 양은 사망 전날에도 발목과 등을 수차례 밟혀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친아버지와 내연녀는 준희 양 폭행 사실을 상대방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분명한 범죄 사실인 암매장에 대해서도 누가 제의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친아버지와 내연녀에게는 아동치사, 사체유기, 공무집행방해, 양육수당 부정수급 등 4가지 혐의가, 내연녀의 친엄마는 사체유기, 공무집행방해 등 2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체유기는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변호는 국선 변호인들이 맡고 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4일 열립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였습니다. 네, 조금 전 들은 것처럼 이명박 정부 초반인 18대 총선에서 국정원 활동비 8억 가까이가 이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있었던 얘기인데 이명박 정부도 똑같이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 특수활동비 수사를 하면서 이 청와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이용해서 여론조사 비용을 썼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었는데요. 지금 진행 중인 이명박 정부의 이 특활비 수사에서도 여론조사 비용이 특활비로 쓰인 게 아닌가. 청와대에는 사실상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있는 예산이 없거든요. 청와대 특활비도 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특활비인지 국정원 특활비인지 지금 이 수사를 해왔는데 검찰이 지금까지 포착한 정황은 이 당시에 박재환 전 정무수석 예. 그리고 지금 오른쪽 밑에 보이시는 장다사로 전 정무비서관 네. 이 두 명이 2008년에 함께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할 때 이모 행정관이 있었습니다. 예. 당시 정무수석실에 여론 담당을 했던 행정관인데 이 세 명이 각각 이 특활비 10억 원 가까이 네. 지금 저희가 직전까지 다시 취재한 바로는 8억 원 가까이로 수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8억 원 가까이 이 여론조사 비용에 쓰였다라는 정황을 지금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좀 국정원 특활비가 어떻게 전달된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전달 수법이랄지 네. 전달 방법은 검찰도 지금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이 여론조사 업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업체는 이명박 정부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이모 행정관이 실제로 청와대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어떤 여론조사 업체에게 이 8억 원 가까이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보고 예. 네. 나중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 행정관이 직접 여론조사 기관을 차렸습니다. 차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청와대가 했던 이 여론조사들을 이 업체에게 준 겁니다. 예. 지금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저 이모 씨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는 행정관이었지만 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는 당시 여론조사를 청와대의 네. 여론조사를 발주받아서 실제로 여론조사를 실행했던 그런 업체 대표로 바꿈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 의혹과 관련해서 박재환 전 수석과 장다사로 전 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귀가할 때 모습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하여튼 있는 대로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자금이 여론조사에도 사용됐다는 게 오늘 보도에 나왔는데요. 제가 하여튼 아직 수사 중이니까 성실히 지금 답변했다는 말씀까지만 드릴게요. 양해해 주십시오. 네. 예. 기획관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인정하십니까? 사실 조사 잘 받았습니다. 총선 여론조사에 사용하신 거 맞습니까? 하여튼 잘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MB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저 대목이 조금 주목이 되던데 나중에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다시 얘기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을 빌어서 아니면 더 높은 사람의 입을 빌어서 다시 얘기하겠다는지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아마 그 궁금증은 오늘 중에 풀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 장다사로 비서관의 경우는 어제 화면에는 지금 두 번째로 등장했지만 11시 한 40분에서 50분경 자정이 넘기기 전에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네. 반면에 박재환 전 정무수석, 가운데에 보이시는 저 박재환 정무수석은 새벽 4시 가까이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아마
추정컨대 장다사로 비서관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다만 이 박지원 정무수석의 경우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검찰이 장다사로 비서관의 경우는 다시 한번 소환을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번에도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에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정태현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여론조사에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10년 전에 벌어진 일이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연 알고 있었느냐, 이것도 좀 주요한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뭐 수사를 해보면 그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뭐 죄명이 이제 특가법상에 이제 국고순실 잃게 되는데 예. 네. 거의 5년 이상이면 5억 원 이상이면 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한 죄죠. 그렇죠. 또 저걸 또 뇌물로 본다 그러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공소시효 문제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예. 근데 그런 돈을 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보고 안 하고 썼겠냐. 그 점에 상당한 의문이 있는 거고 결국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하고 쓴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이제 검찰이 이제 앞으로 수사를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예. 그 인정이 된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뭐 영수증 뭐 처리가 필요 없는 돈이라고는 합니다만 청와대 여론조사,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지금 그 씌워진 혐의도 보면 뭐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론조사는 사실 개인적으로 활용했던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국정원 업무와 청와대 업무 또 여론조사 업무는 명백하게 이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저기다 쓰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실은 여도 야도 아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위치에 예. 있거든요. 만약에 뭐 여당에서 또는 야당에서 이렇게 썼다는 문제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대통령께서 국정원의 그런 그 특활비라는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예.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자기 당을 위해 쓴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저거는 이 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자기 당을 위해서 썼다라고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명박 정부 초기라면서요. 그러니까 2008년, 2007, 8년 2월에 취임했으니까 네. 그때 한 50일 뒤인가 바로 총선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네. 왜 여론조사가 필요했던 거죠? 2008년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2008년 2월에 취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2008년 4월 말씀하신 대로 2개월, 2달 가까이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공천을 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게 그 친박 학살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의원들을 모두 공천에서 배제시킨 다음에 그게 나중에 유명한 말 나왔죠. 나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갑자기 후보들을 공천하다 보니까 격전 지역에서 실제로 당선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부족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방금까지 계속 취재한 바에 의하면 2008년 당시 18대 총선뿐만 아니라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도 일부 비용이 이 국정원 특활비로 사용된 게 아닌가라고 지금 검찰이 의심을 하고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소식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판결 논란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뭐 오늘로 석방한 지 사흘째인데 아직 뭐 회사 업무로 복귀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개인적인 일이나 가족과 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죠. 네, 아직까지도 삼성전자 사옥에 출근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서초 사옥 41층에 이재용 부회장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도 공석인 상태로 남겨져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되고 있는데 네.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으로 병문안을 갈 거라는 지금 이 보도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병원에 가서 이건희 회장을 병문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다만 이 삼성병원 20층에 있는 VIP룸 아마 저희 취재진도 한번 그때 들어가 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네. 엘리베이터를 내리자마자 보안 요원들이 바로 제지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층에 이제 실제로 입원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네. 어쨌든 이건희 회장을 병문안하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현재 병문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동아일보 보도에 나왔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 생활에 후일담이 전해졌는데 네. 드라마를 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재벌 드라마라고 하는데 주말 연속극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KBS의 한 드라마인데 지금 저 포스터에 나오는 황금빛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예. 근데 저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게 저기에 이제 재벌 총수들 재벌 총수 일가의 모습들이 아들도 나오고 갑질을 하는 모습들이 비춰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시청을 하면서 실제로 오너 일가가 이렇게 비춰지는구나. 라는 국민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간접적으로 느꼈다. 지금 이런
말이 구치소 내부에서 취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그래서 뭐 사회 공헌 활동 이쪽으로 활동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정현식 부장판사, 그러니까 2심을 선고한 판사죠. 그 판사에 대해서 뭐 쓰레기 판사다, 파면해라 이런 청와대 청원이 저희가 방송 전에 잠깐 확인했는데 벌써 16만 명을 넘어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청와대 청원할 대상인지 여부도 이제 상당히 의문이 가고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엉터리 판결이다, 앞뒤가 안 맞다, 법에 안 맞다, 뭐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그 판결한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인에 대한 공격을 해버리면 어느 판사가 재판을 하겠습니까? 예. 특히 민사재판 생각해 보십시오.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럼 지는 사람 무조건 그 판사를 욕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사법제도 자체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결이 잘못된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심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대법원에 가서 그렇죠. 대법원 판사에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서 파기할 게 틀림없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특히 저는 참 걱정이 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일부 분들도 막 이 그 부장판사에 대해서 뭐 가족 관계가 어떠니 뭐 이런 비판을 하는데 네. 그런 거는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판결이 잘못됐다. 그런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래야 또 예. 우리 또 사법제도가 발전하니까요. 네. 그래서 뭐 일반인들은 불만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개인에 대한 법관 개인에 대한 이런 공격이나 비난 우리 그 사법제도 자체를 붕괴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됩니다. 예. 가장 궁금한 게 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이제 수첩이지 않습니까? 네네. 화초로 불려진. 네네. 여러 권, 63권이나 썼는데 여기에 있는 이 수첩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해석?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소위 전문 법칙이라는 거예요. 전문이라는 건 전에 들은 겁니다. 이제 영미법계에서 히어세이라 그러죠. 그건 뭔가 하면 어떤 사실에 관해서 막 그 검찰과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데 그 사실을 증명할 증거로 제출된 것이 그 직접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남한테 들은 거. 예.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누구한테 들었다. 그러면 우리 법도 그렇고 영미법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얘기한 사람 직접 불러서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 이 예. 법원이. 예. 근데 그 사람 빼고 들었다는 사람은 불러서 여기 얘기해봐야 진실이란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직접 그 말하는 사람 불러서 들어봐야지 전에 들은 사람 말은 증거로 인정 못한다. 그게 전문 법칙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주고받은 사람이 인정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말을 그 한 사람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그런 입증이 안 되는 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안종범 수석의 경우에도 보면 안종범 전 수석이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무슨 얘기했다가 아마 적은 것이 있는 걸로 보이고. 상식적으로 들은 예. 대로 적을지 내가 거짓말이나 이런 걸 추가해서 적지는 않잖아요. 아니 물론이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 그 증거 법칙이라는 거는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접 얘기한 사람을 불러서 들어야 된다 이거든요. 예. 근데 이 경우에 이제 그 특검과 1심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런 지금 말씀대로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적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직접 증거는 안 되지만 정황 증거로서는 쓸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본 것이고요. 네. 근데 이번 이제 고등법원 판결은 뭔가 하면 그거는 그 쓰일 수 있지만 그거는 돈을 그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무슨 얘기했는지 그 내용을 증명하는 건 쓸 수 없다. 그렇다. 그거하고 예. 관계없는 다른 예. 사실들을 증명하는 정황 예. 증거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고등법원은 대법원 판결도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게 그렇죠. 예. 하고 있고 특검과 1심은 그거 아니다. 다 쓸 수 있다. 그렇게 예. 서로 이제 법률 해석이 다른 거죠. 예.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 다른 재판에서는 인정이 된 거 아니에요? 안종범 수석 네. 이건 증거 능력 있다고 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른 재판에서 지금 인정됐던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바로 그 국정농단 사건 관련 사건들인데요. 2대 입시비리 사건, 그리고 안종범 수석의 실제 본인의 뇌물수수 사건과 차은택 감독의 광고사 지분 강탈 사건, 예. 그리고 마지막 장시호 씨의 영재센터 후원 강요와 관련됐던 1심 및 항소심, 이곳에서 각각 안종범 수첩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았었거든요.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 특검 측의 이 불만은 안종범 전 수석이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내가 수첩에 받아 적었다. 이렇게 진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과도하게 엄격한 이 법 해석을 했다라는 지금 특검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그 안종범 수석이 쓴 거 맞다. 예. 그 수첩 존재하는 거 맞다. 그거는 인정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인정된 나머지 네 개 사건도 우리가 그 방금 자세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판에서 그 수첩에 나온 이유가 뭐냐, 입증 취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건 어쨌든 대법원의
같기 때문에 최종 심판을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